자, 어찌 주말을 토요일날 잘 보냈나요? 자, 우리 이제 사회 5단원의 마지막 우리나라 인구에서 인구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요까지가 우리 시험 범위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는 어떤 시기별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지금 이제 2010년대 이렇게 시기별로 인구 문제가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별로 도시냐 시골이냐에 따라서도 어떤 인구 문제가 좀 다른 형태로 보여왔습니다. 그걸 한번 정리해보면 1950년에서 1960년대에는 그 옛날에 이제 어른들이 참 아이들을 참 많이 낳았거든요. 그래서 출산율이 굉장히 높았고 또 이제 그 당시에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우리나라로 이렇게 유입을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율도 높고 또 북한 주민도 우리나라로 유입하다 보니까 이 피난민이라는 게 피난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이제 일반 어떤 시민들이 이제 그 전쟁을 피해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피난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어떤 출산율과 피난민 때문에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시대가 되었고, 이제 그 이후로도 우리나라는 계속 인구가 증가했어요. 증가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1980년대까지는 출산을 제한하는 가족계획이 권장되었습니다. 요 아래에 있는 표가 아주 대표적인 표죠. 네,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모면한다. 아이를 많이 낳지 말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1970년대에서 80년대 되면은 이 시기가 되면 우리나라가 어떤 산업화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사회가 됩니다. 그런데 산업화가 발달된다. 그 다음에 도시화가 진행된다는 말은 그 시골에 살고 있던 인구들이 어떤 산업과 어떤 그 공장이 막 들어서니까 도시로 막 인구가 집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시골에 있는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리다 보니까 촌락의 시골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젊은 사람이 빠져나가서 노년층이 많이 남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도시의 경우는 그 오히려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해서 어떤 인구 문제가 새롭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 한번 도시와 촌락의 인구 변화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가로축은 연도를 나타내고 있고 세로축은 인구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1960년도에서 2010년도로 갈수록 어떤 변화가 일어난지 여러분들이 한번 봐야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전체 총 인구는 어떻습니까? 60년대에서 2010년도로 쭉 증가되는 모습이 확인되죠. 자, 그리고 또 우리 이제 도시 인구를 볼까요? 도시 인구도 어떻습니까? 6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쭉 증가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촌락의 인구는 어떻습니까? 쭉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특히 이렇게 급격히 증가되는 시점을 보면 이제 70년대에서 90년대 도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죠. 이제 이때 아마 우리나라의 산업화가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되는 시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최근 이제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새롭게 등장하는 요즘에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네, 우리 그때 우리나라 인구에 관해서 1차 시할 때 이야기했던 거죠.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입니다. 저출산은 출산율이 굉장히 낮아지는 거고, 출산율이 낮다 보니까 그 출산율은 낮고, 반면에 이렇게 어른들은 이제 의료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아주 오래 사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발달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아주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위에 보면은 역시 포스터 보이죠? 인구정책 포스터. 자, 가가호 아이 둘셋 하하호호 희망한국. 자, 여기는 어떤 겁니까? 아이 둘셋. 과거에는 아이를 하나만 낳으란 말인데 요즘에는 둘셋 많이 낳으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그래프의 포스트도 마찬가지죠. 아이 한 명이 지금 여러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 살린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 한 명이 감당 힘이 든다라는 아주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의 포스터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가 등장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저출산 고령화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이런 사회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겠죠. 자, 그럼 또 다음을 한번 볼게요. 이제 그런 어떤 낮은 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에 대해서 이제 어떤 사회 제도적인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겁니다. 그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러면 이제 출산율을 높이기, 그러니까 출산율 높인단 말은 아이가 많이 낳아야 되겠죠. 아이를 많이 놓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보육시설을 늘린다거나, 그 다음에 출산비를 지급하고, 육아휴직 같은 거, 자녀 교육비 지원, 이런 것들을, 이런 지원들을 통해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이 없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출산은 아이를 낳는 것이고, 양육은 아이를 기르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많이 놓고, 그 다음에 그 아이를 어떤 국가에서 기를 수 있는 아주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준다면 아마 그 사람들이 아이를 많이 놓을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령화 앞에 게가 이제 그 낮은 출산율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었다면 어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것은 이런 국민연금 제도입니다. 그래서 미리 젊었을 때 돈을 모아둬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런 어떤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받지 못하는 그 시기가 되었을 때 국가에서 이렇게 연금 형태로 돈을 이렇게 주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걸 받아서 생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국민연금제도 등을 통해서 어떤 노후 소득을 저 미안합니다. 보장하고 그 다음에 또 정년을 연장한다라는 것은 어떤 사회가 일정 시기가 되면 사람들이 이제 나가는 시점,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 시점이 있어요. 그 시기를 연장을 해서 일자리를 조금 일하는 기간을 더 늘리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어떤 노인들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노인들이 이후에 나이가 들어서 그 노인들이 어떤 경제 활동을 통해서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게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죠. 어떤 의료라든가 요양, 여가등 같은 노인 복지시설을 확충하는 거, 많이 세우는 거, 이런 것들 또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수업을 들으면 아유 미안해요. 다른 것보다도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자, 어떤 거 여러분 뭘 조사하냐면 낮은 출산율을 극복하기 위해서 펼쳐지고 있는 여러 제도들, 그 다음에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우리 국가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런 국민연금 제도, 이런 것들을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특히 여러분들도 이 다음에 그 엄마 아빠가 되고 이제 어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어떤 그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런 그 저출산과 관련되는 혹은 이런 고령화 관련되는 사회를 살아갈 사람들 여러분이기 때문에 현재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조사해보고 고민해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려날 오면 우리 또 어떤 인구 문제에 관해서 표와 포스터 가지고 한번 또 다시 좀 더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 인구의 마지막 차시인 만큼 이렇게 주제 정리해서 한번 되짚어 보는 게 있죠. 자, 우리나라에는 지금 어떤 문제를 겪고 있다? 예,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우리나라의 인구는 지금 주로 어디에 많이 몰려 있다 했습니까? 예, 서울 중심과 수도권. 서울 중심과 수도권에 우리 아주 많은 공업 지역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많이 모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는 항상 인구 문제가 하나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변함에 따라 또 어떤 촌락이냐 도시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과 노인 복지 제도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여러분들 한번 조사를 꼭 해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우리 주제 정리해서 지역별 인구 구조가 우리 다르다고 했죠. 그런 특징적인 인구 구조, 이런 것들을 한번 지역별로 비교해 보는 시간을 우리 한번 또 그 사회탐구 책을 이용해서 한번 같이 모둠 토의를 해보는 시간을 내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이제 즐거운 토요일 일요일이 끝났죠.
뭐 시험 공부를 많이 준비했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너무 긴장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긴장 안 하고 그래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뭐 선생님 말 안 해도 열심히 하는 6학년 1반이 될 거라고 선생님은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 내일 봅시다.